실전 기업 교육을 위한 줌 활용 온택트 교육법 그 네 번째 이야기 줌 소외실 활용편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제1편 줌 환경 설정편 그리고 제2편 주요 메뉴 활용편 그리고 제3편 줌 설문 기능 활용편에 이어서 이번 줌 소외실 활용편까지 습득하게 되신다고 하면은 원격 화상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에 이르셨다고 해도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영상도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줌 소외실 기능이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 기업교육 현장의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화상교육이 기업교육 현장에 갑작스럽게 확산되었지만은 현장에서는 집합교육에 비해서 원격 화상교육이 교육생의 어떤 주의와 집중력을 유지시키기가 어렵고요. 또 피로도도 높아서 4시간 이내에 어떤 지식 전달을 위한 교과 과정에 제한적으로만 강의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여전히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올해 초까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그 초창기 줌 기능을 좀 분석하고 주목했던 그런 몇몇 HR도 분들이 소외실 기능을 알게 되고요. 그 기능의 적용을 통해서 교육 결과물들을 축적하게 되면서 소외실 기능 때문에 원격 화상 교육이 집합 교육과 비교해 교육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대반전의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유용성으로는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집합교육 현장에서의 토의를 소외실 기능 때문에 화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플립 러닝의 구현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사전에 교수자가 교과 과정에 대한 학습 자료들을 개인 또는 그룹에게 전달해 주면서요, 학습을 하게 하죠. 그러면 그 개인과 또 그룹은 관련 자료를 또 서칭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지식 체계를 만들어 나가죠. 이 부분이 플립 러닝인데 그것을 소외실 기능이 플립 러닝을 가능하게 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별 어떤 실습 활동에 있어서도 강사가 1대1 클리닉을 학습자에게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물리적 환경에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 소외실 기능으로 인해서 원격으로 1대1로 그 소외실로 들어가서 교육생들에게 클리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화상교육 역량을 추가적으로 갖추게 된다고 하면 장래에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첫 번째, 줌의 소외의실의 개설과 참석자를 할당하고 소외의실 운영에 필요한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고, 두 번째는 소외실의 이동 방법과 호스트가 전체 소외의실에 한 번에 공지하는 법, 세 번째는 소그룹 활동 시에 학습자들이 각자 화면을 공유하고 호스트에게 원격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메뉴를 알려드리며, 마지막으로는 보조 강사님과 교육 운영자에게 공동 호스트를 부여하여 학습자들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줌에 접속해서 교육장에 들어왔습니다. 제 모습을 좀 바꾸어 봤는데 소외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순간 이동을 한번 경험해 볼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날의 앨리스 토끼의 모습으로 한번 저를 변신시켜 봤습니다. 장나라 씨와 김우빈 씨는 항상 이 교육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는 정말 좋은 모험적인 교육생입니다. 그러면 소외실 기능 들어가 볼겠고요. 하단에 학습 컨트롤 메뉴가 보이실 텐데 소외실 메뉴는 우측 두 번째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소외실 개수를 몇 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란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소외실 개수는 최대 50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2개를 만들겠고요. 그 밑에 3개의 옵션이 보이실 텐데 이 3개 옵션 중에서 기업교육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쓰이는 옵션은 두 번째, 수동으로
할당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할당은 교육생의 숫자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소외실에 랜덤으로 줌이 자동 할당하는 형태인데, 저희는 사전에 학습 활동에 맞게 교육생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리 조를 배정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할당이라는 옵션을 하게 되면은 그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할당 체크하고요. 이 밑에 있는 옵션은 이번에 9월 27일자로 줌이 업데이트 되면서 새롭게 생긴 옵션이네요. 그런데 참가자가 소외시를 선택하도록 허용을 한다고 하면은 호스트가 교육생들을 각 소외실별로 어떤 기준에서 할당을 시켰는데 교육생들이 임의로 다른 소외실로 이동해 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건데, 이것도 실무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체크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기를 하게 됩니다. 네,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 두 개의 회의실이 보이게 되고요. 교육생들을 할당시키는 방법은 할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우선 소회실 1에 할당을 시키기 위해서 할당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전체 교육생의 리스트가 우측편에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체크박스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저는 회의실 1과 2에 각각 한 명씩 일단 배정할 것이기 때문에 소회실 1에 김우빈 씨를 할당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하면 회의실 1에 김우빈 씨가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회의실 2에 장나라 씨를 할당할 것이기 때문에 할당을 누르게 되면 할당되지 않은 자녀 교육생의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는 장나라 씨까지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클릭하게 되면 소외실 2에 장나라 씨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회의실 10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할당된 회의실로 각 교육생은 순간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셔서 추가적인 옵션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참가자가 소외시를 선택하도록 허용, 저희들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체크하지 않고요. 두 번째,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합니다도 첫 번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외시로 이동하기 전 메인 강의장으로 자신이 임의적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호스트가 계획된 어떤 특정한 학습 활동의 시간 전에 메인 세션으로 만약에 돌아오도록 허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소외실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청을 해야 되고 교육생이 돌아가도록 자신이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움과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합니다. 이 부분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당된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합니다. 이 부분 체크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실 열기를 클릭하게 되면 다른 제어함이 없이 자동으로 할당된 소외실로 교육생들이 이동해 갈 수 있도록 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다음 이후 자동으로 소외실이 닫힙니다. 이것은 총 소외실을 운영하는 러닝 타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스트가 언제든 메인 화면으로 메인 강의장으로 교육생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소외실 운영 러닝 타임을 미리 제한을 걸어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외실을 닫은 후 카운트다운인데, 호스트가 소외실 활동을 하다가 이제 메인 세션으로 교육생들을 다 불러오게 될 때 모든 회의실 닫습니다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한 이후 각 소외실에 딜레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곧 소외실이 닫힙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각각의 소외실 메시지가 카운트다운으로 뜨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기 제가 10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이전에 사용을 하면서 10초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마치 디폴트가 10초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처음 소외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들어가게 되면 디폴트 값으로 30초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진행을 해본 결과 30초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치에 근거해 봤을 때 10초 정도가 딜레이 시간으로 가장 적정합니다. 그래서 10초 정도를 넣고 여백을 클릭하게 되면 이 옵션 화면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모든 회의 시 열기를 클릭하게 되면 모든 교육생들이 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메인 강의장에는 모든 교육생들이 다 소유실로 이동했기 때문에 호스트만 외롭게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각 소외실로 이동해 간 교육생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는 언제든 자유로이 각 소외실을 이동해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해 가는 방법은 하단에 소외실을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클릭해서 김우빈 학생이 있는 소외실 1로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의실 1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예를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소그룹 1에 참여를 했고요. 김우빈 교육생이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강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소외실로 들어와서 김우빈 학생의 소그룹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육 담당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그룹들의 교육생들이 토의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제가 이 소외실을 나가서 메인 강의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소외실 나가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클릭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소외실 나가기와 그 다음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 그리고 회의 나가기 이 두 가지 옵션이 추가로 또 보이게 됩니다.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하면 모든 소회의실이 닫히고 회의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소회의실 닫힐 뿐만 아니라 이 강의장 전체가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게 회의 나가기 이 부분은요. 이 회의만에서만 즉 이제 호스트가 잠시 나가게 된다. 이제 다른 회의장은 다른 소회실이라든지 이 강의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지 호스트만 이 강의장을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여기를 누르게 되고요. 회의 나가기 누르게 되면 나가기 전에 호스트를 교육생 중에 누군가한테 지정해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강의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서 호스트가 나가도 호스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이 강의장에 주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장 자체 그리고 소유시 자체도 크게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런 점 저장 후 나가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제가 소유실만 나가겠습니다. 네, 소유실 나가기를 누르면 다시 메인 세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함으로써 집합교육 현장보다 물리적으로 시간적 로스가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상당히 유용하고요. 호스트는 각 소외실을 또 옮겨 다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이 소외실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장나라 씨가 있는 소외실 2로 참가를 하겠습니다. 네, 회의실 2에 참가하시겠습니까? 네를 클릭하게 되면 네, 장나라 씨가 있는 소외실 2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자, 아까는 이 소외실을 나가서 메인 강의장으로 가기 위해 소외실 나가기를 눌렀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바로 다른 소외실로 바로 이동해 가기 위해서는 이 소외실 버튼을 누르셔서 지금 소외실 2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장나라 씨와 같이 있습니다. 근데 회의실 1에 있는 김우빈 씨에 가기 위해서 여기에 참가를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의실 1에 참가하시겠습니까? 라고 클릭 그러면
회의실 1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우빈 교육생이 있는 소회의실로 이렇게 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시 제가 소회의실을 나가서 메인 강의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 참가자를 누르고 채팅을 눌러서 각 참가자들한테 제가 여기에 메시지를 넣고 보내더라도 각 소외실에 있는 교육생들은 제가 이 상태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다른 공간에 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줌의 채팅은 동일한 공간 내에 있는 참가자들한테만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시라고 하는 메인 강의장에 같이 연결된 강의장이긴 하지만 공간적인 부분은 물리적 사용과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각 소외실에 있는 교육생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전달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그 호스트는 메인 강의장에서 각 교육생들한테 공지를 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 소외실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가? 줌이 그 정도로 멍청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각 소외실에 동시에 공지사항이라든지 메시지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브로드캐스트를 통한 메시지 전송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역시 소외실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모든 회의실 닫기 옆에 메시지를 전체에게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메시지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호스트가 각 소외실에 있는 교육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각 소외실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예시적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적인 공지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브로드캐스트를 누르게 되면 방금 보신 모습에서 각 소외실에 호스트가 보낸 메시지가 상단에 뜨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각 소외실에서는 교육생들이 그룹 활동을 할 때 자신의 문서라든지 자료를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호스트가 미리 다른 설정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소외실에서는 화면 공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한 교육생이 공유를 하고 있을 때 동시에 다른 교육생이 공유를 하고자 할 때는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럴 때는 하단에 우리가 주요 메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공유 부분에서 우측편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고급 공유 옵션을 가서 다른 누군가가 공유 중인 경우 누가 공유를 시작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지금 호스트만 되어 있는 것을 모든 참가자로 클릭해서 종료를 시켜주면 어느 한 교육생이 공유를 하고 있더라도 이럴 때는 다른 교육생이 공유를 하게 되면 공유하자마자 기존 공유되고 있는 문서가 자동 종료가 되고 새로운 문서가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하다가 호스트, 강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교육생이 다시 소외실을 빠져나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전화를 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소외실로 이동을 하게 되면 교육생의 하단 메뉴에 도움 요청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소외실 1에 있는 김우빈 학생이 소그룹 활동 과정에서 호스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학습 컨트롤 메뉴 제일 우측편에 있는 도움 요청
클릭하게 되면은 네, 회의실 1에서 김우빈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호스트 창에 뜨게 됩니다. 호스트가 이 메시지를 보고요. 해당 소회실에 참가를 하고자 한다면 소회실 참가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소회실로 이동하면 되고요. 만일 지금 다른 교육생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게 되죠. 누르면 네, 교육생 화면에는 호스트가 지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중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하는 교육생들이 언제든 활동 과정 중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호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메뉴까지 있는 점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호스트가 각 소외실로 이동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지만은 이런 메시지가 왔었을 때 우선적으로 급한 그 해당 소외실로 가서 먼저 대응을 해줌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학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교육생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회의실 닫기. 네, 하단에 보이시죠? 10초 설정 딜레이 타임을 넣었기 때문에 모든 회의실이 10초로부터 역으로 카운트다운 되는 메시지가 뜨는 것들 보시게 되고요. 자, 이제 각 교육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각 교육생들이 다 들어왔고요. 네, 화면을 편의상 이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화면 이동시키는 것은 자신의 화면에 마우스를 대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도 네, 이렇게도 네, 이렇게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아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뉴로서 공동 호스트를 부여하는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호스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참가자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참가자 현황 중에서요. 만약에 김우빈 교육생을 공동 호스트로서 부여하고 싶다,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면 여기에 마우스를 대시면 이런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내려가시면 이 공동 호스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호스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호스트 권한 자체를 해당 교육생에 주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회수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교육생이 저한테 줘야 제가 다시 호스트 권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 호스트 만들기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김우빈님을 이 회의에 공동 호스트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게 되면 다시 그 위치로 가게 되면 김우빈이라는 학생 이름 옆에 공동 호스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공동 호스트가 되게 되면 강의장을 개설하거나 그 다음에 소회의실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호스트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각 소회의실을 자유로이 이동해 갈 수 있다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강사 외에 보조 강사님들한테 이 공동 호스트 권한을 부여해 주셔서 각각의 소외실로 들어가셔서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고 피드백하고 퍼실리테이터 할 수 있도록 또한 교육 담당자에게도 공동 호스트 권한을 부여해서 각 소외실로 자유롭게 들어가서 학습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공동 호스트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공동 호스트를 부여할 수 있는 개수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소회의실 운영의 스킬러편으로 소회의실을 활용해 원격 분임 토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노하우, 그리고 기업 교육 과정에서 소회의실 기능을 실제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교육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편 소회의실 운영에 스킬러편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아시죠?